예,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이번 주제 말미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한동훈 장관이 말한 그 발언이 문제다. 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경찰에 고소한 얘기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독선과 불통,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대하는 적대적 태도를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적대적 관계,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보복, 검찰의 전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사건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잠시만요. 본회의가 속개된 지 대략 40분 만에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투표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 169명의 의원들 투표를 하면 해임 건의안은 강행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도훈 의원님. 네. 시작을 했고 앞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시사도 다 했기 때문에 글쎄요. 앞으로 전국 이제 본격적으로 또 경색이 될 거고 일단 어떻게 표결이 나오는지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표결은 가결이 되겠죠. 일단 헛웃음이 먼저 나오는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앞서 우리가 그 해리스 부통령 왔을 때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북한 핵실험 위협도 있고 지금 환율이라든지 증시라든지 그 기업 문제라든지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을 정말 내팽겨치고 저렇게 정치 싸움을 할 땐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개탄할 걸 생각하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이제 새로운 여야 대결의 시작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 해임 건의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왜 국회의 뜻을 안 받아들이느냐, 왜 다수 국민의 뜻을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공격을 할 거고 아까 이제 그 잠깐 나왔던 대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탄핵안도 그 아마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3분의 1 발의하고 2분의 1 가결은 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로 가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 정치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고 봅니다. 오늘 일단 표결을 해서 결과는 나오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한 걸음 멈추고 여야가 만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새로운 시도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훈 의원님 말씀은 민주당 내 무기명 투표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69명 가운데 예. 그 150명이니까 한 10여 명의 그 이탈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당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예. 누군가 그 이탈표를 던진다면은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게 누군지 아마 끝까지 그 찾아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대체로 당 분위기에 따라서 민주당은 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나 최강욱 의원이 그 투표를 하는 모습도 봤고 표결에 응하는 모습도 봤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제 표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 글쎄요. 단 몇 분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표결 끝날 수도 있고 앞으로 강행 처리되는 이 모습까지 저희가 뉴스탑 10 끝나기 전까지 전해드릴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제 대략 5달 정도가 됐는데 처음으로 오늘 야당에서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가 나왔습니다. 이번 순방 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돌아볼까요? 노돌 교수님. 지난 3월에 그 박홍근 원내대표 이 발언, 검찰 전횡,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이 부분을 인용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한동훈 장관이 공개 변론을 했는데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게 어느 정도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글쎄 뭐 아까 이도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참 이걸 보면서 또 이런 걸 평론을 하면서 자괴감을 느끼는데요. 나라의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고 이거 노골적인 주먹 다짐이지 이게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법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을 하면서 얘기한 거 가지고 또 명예훼손 고소한다는 건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법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 글쎄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얘기한 게 조금 오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 얘기한 건 사실이고요. 또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겠다는 건 사실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인과관계가 100%는 아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 두 가지를 잘못 연결했다. 이게 허위다 아마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공세일 뿐이지 법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아마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민주당에도 법 전공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한동훈 장관 이렇게 한 말만 하면 됩니다. 이건 내 의견이다. 허위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이니까 예. 이건 사실이 아니고 내 의견이다. 이게 하면 그만이에요. 이거는 성립이 안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공인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폭넓게 허용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 교수님 말씀은 예. 고소거리도 안 되는데 고소를 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확고한 대법원 판례가 뭐냐면 재판 진행 과정, 변론 과정에서 아무리 허위 사실 얘기했더라도 예.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방 중에 나온 얘기니까. 그리고 법정에서 판사를 대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상대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예.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다 알면서도 고소를 한 건 다분히 정치적이다. 예, 그 정치적 공세일 뿐이고 정치적 공세라도 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도 참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쉽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제 퇴근길에서요. 자신에 대한 고소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도대체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인지를 봐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법정에서 한 변론에서 한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실지요? 제가 이게 무고죄가 된다 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치졸한 얘기일 것 같고요. 여러 얘기를 했어요. 무고죄를 거론했지만 치졸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재판을 5시간 동안 했는데 뒤늦게 이럴 게 아니라 그러면 할 말 있으면 재판정 나와서 말씀하시지. 왜 그 인용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고소까지 야당의 원내대표가 하냐. 이걸 한동훈 장관이 캐물었어요. 네. 저도 뭐 노동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취지에 다 공감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쉽고요. 이게 고소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뭐 그런 것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다만 요거는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기소권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재명 뭐 문재인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정치보복, 뭐 수사, 검찰의 전횡에 맞서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한동훈 장관의 사실관계가 틀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헌재 결정에 이런 잘못된 사실관계를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헌재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를 해서 지금 고소까지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까지 섞여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동훈 장관도 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오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좀 재판정 나와서 말씀하시지 그랬나 뭐 하는데 재판정에 나가는 거는 또 이제 민주당의 법률 지원단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저거를 충분히 이제 조롱으로 또 민주당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악순환이 참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저도 좀 깝깝한 마음입니다. 예.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제 기에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와 검수완박 통과시키겠다. 결국 검찰 수사의 리스크가 상당한 두 분을 검찰 수사권 박탈로 지키겠다는 맥락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고소까지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실관계인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소가 가능하면 이제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재판장에서 변론할 때 전부 다 상대 측으로부터 고소당할 각오를 해야겠죠. 뭐 일단 예. 이게 한동훈 장관의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단언하는 발언이 나와서 저는 짧게 맥락상 그게 그거로 들릴 수도 있다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얘기만 짧게 하고 왜냐하면 이번 주제의 제목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이도훈 의원님. 네네. 그 한동훈 장관의 여러 정치적인
위치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존재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 국민의힘 일부 내에서는 전당대회 차출설까지 나오는데 오늘 안철수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험을 좀 쌓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한 장관은 이제 지금 상태로 그냥 계속 가면은 아마 이제 2024년 총선에 나올 가능성은 뭐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전당대회라면 내년 한 3월을 전후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 3월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권에서 한동훈 장관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마 탄핵안을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로 발의 가능합니다. 2분의 1로 의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무가 정지가 돼요. 그럼 헌재에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때까지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그럼 헌재에서 판정을 하겠죠. 인용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 과정에서 저는 적어도 보수 중도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서 전당대회로 나갈 가능성 그걸 뭐 배제할 수 없죠. 다만 이제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무슨 그 한동훈 장관을 꼭 그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는 거는 뭐 아주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그 사적인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표시하고 본인이 대선 도전하는데도 두 분 도움이 있다면 굉장히 기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일부러 무슨 한동훈 장관이라고 각세우려고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다음 주에 가기 전에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잠시만 보겠습니다. 표결은 대략 마무리가 좀 된 것 같고요.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169명이 다 표결에 참여했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대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제가 방송 직전까지 국회에서 새로운 소식 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가 완료가 됐으면 그 부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비정상인 국가와 맞서기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 개의치 않는다고 했는데 우린 왜 이렇게 난리냐라고 하셨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혼잣말도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외교부 장관 해임까지 갈 사안인가라는 표현도 해주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도망가면 끝입니까? 윤지호 씨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도 5개 모두 댓글 감사드립니다.